211페이지에 보면은 은하의 분류. 저번 시간에 그 앞에 3개 안 했던 거 다 할 거니까 그건 걱정 말고 은하를 이제 분류를 한단 말이야. 그래도 뭔가 여기를 보면 그나마 꼭 뭐 하려면 꺼지니. 여기를 하면 그나마 좀 뭐 우주 같은 느낌이 좀 들잖아. 그치? 은하. 허블이라는 사람이 이제 허블의 법칙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허블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은하가 있어. 은하란 거는 우리가 지금 태양이 있지. 태양에 많은 그런 그 별들이 모여서 엄청 큰 은하를 이룬단 말이야. 그것도 은하가 또 모여서 성단이 되고, 성단이 모여서 또 이렇게 엄청 커지는 거야, 우주라는 게. 근데 어쨌든 허블이라는 사람이 은하를 분류했다고. 오케이? 자, 허블의 법칙은 좀 이따 나중에 이제 다음 단원에 나오는데, 허블이 외부 은하를, 자, 빨간 걸로 밑줄 그어놔라. 가시광선 영역에서 분류를 했다고. 가시광선 영역에서. 동그라미. 그러니까 가시광선 영역으로 분류하는 게 있고 가시광선 영역이 아닌 걸로 분류하는 게 있거든. 그럼 가시광선 영역을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분류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타원이 이렇게 원이 찌그러진 모양이 타원이지. 타원 은하, 나선 은하. 나선이란 건 이렇게 빙빙 바람개비 알지? 바람개비. 바람개비처럼 이렇게 빙빙빙 도는 걸 나선이라고 그래. 알겠어? 너희 나사 있지, 나사. 나사가 이렇게 빙빙빙빙 조일 때 그걸 우리가 나선 구조라고 이야기한다. 알겠지? 그 다음에 불규칙. 말 그대로 불규칙 은하야, 불규칙 은하. 오케이? 그래서 타원 은하는 뭐 E로 표현하고 나선 은하는 뭐 스파이럴 해가지고 S로 표현하고 막대 나선 은하는 막대를 영어로 바라고 그래, 바. B-A-R. 그치? 그래서 B로 BS, SB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한다. 그러면 이제 그림 봐봐. 여기는 시험 문제가 있잖아. 나선 은하의 분류에서는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는데 굉장히 쉽게 나오다가 조금 요즘 꼬아서 나오긴 한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알겠습니까? 여기는 아까 허블의 은하 분류해보면 가시광선에 의해서 분류했었지. 가시광선인 거와 가시광선 아닌 거로 나오는데 원래 가시광선 쪽에서 거의 나오다가 요즘 가시광선이 아닌 쪽에서 더 많이 나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 그림 봐봐. 타원 은하 그림이 있고 요렇게 나선 모양으로 되어 있는 나선 구조가 있고 중간에 나선인데 막대 모양이 있어서 막대 나선 은하라고 불러. 그다음에 뭐 불규칙적으로 생긴 불규칙 은하가 있어. 오케이. 자, 이렇게 은하를 이제 그림으로 이제 분류하는데, 너희 그 문제 나왔던 거 한번 그림을 보면 215페이지 한번 볼래? 215페이지. 뭐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림부터 먼저 한번 보자. 나왔던 뭐 그림이 어떤 게 있는 건지 한번 보자. 215페이지 2번에 보면 이 그림이 불규칙 은하 그림이야, 이거. 그 다음에 요 그림이 그냥 타원 은하 그림이야. 오케이? 그럼 3번의 이 그림 봐봐. 3번의 이 그림은 이렇게 나선 모양으로 생겼지. 중간에 막대 모양이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정상 나선 은하 불러.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봐봐. 가나 다를 봐봐. 요거 지금 타원 모양의 타원 은하. 나는 지금 불규칙적으로 생겼고, 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나선 은하란 말이야. 그림 같은 거 보죠. 지금 5번 같은 경우에도 이게 나선 은하고 이게 타원 은하야. 알겠어? 오케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할 거라고. 그러면 여기에는 되게 쉬운 단원이라서 그 은하의 특징만을 좀 알면 되거든. 되게 쉬워. 자, 그러면은 어떤 거를 이제 분류를 해야 되느냐. 타원 은하. 우리가 성간 물질이란 거는 주로 별성자지. 별에 있는 그 사이에 있는 물질인데 성간 물질은 어디에 많냐면은 젊은 애들에 많아. 오케이? 별도 나이가 있거든. 태양도 지금 젊은 별에 들어가. 결국 나중에는 우리가 맨 앞에 단어로서 배웠지. 참 원시별에서 어디로 갔었냐? 주계열성으로 갔지. 주계열성에서 거성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백석외성으로 떨어졌잖아. 그게 물론 태양하고 질량이 비슷한 애들 이야기지. 그럼 별이 결국은 나중에 종말을 이루잖아. 그러니까 별 중에
늙은 별이 있고 젊은 별이 있단 말이야. 타원 은하는 자 빨간 거로 딱 밑줄 그라는 데만 밑줄 그어. 딱 나중에 공부를 거기만 하면 돼. 성간 물질이 거의 없다. 성간 물질이란 거 밑줄 그어. 에이 유청아 밑줄 그라고. 성간 물질이 거의 없다. 성간 물질이 있다는 거는 젊은 별이야. 성간 물질이 거의 없으면 뭐야? 늙은 별이야. 늙은 별. 알겠지? 그래서 비교적 늙고 온도가 낮은 별이다. 오케이? 비교적 늙고 온도가 낮은 별이다. 표면 온도가 낮으면 자 OBAF, GKM 했을 때 표면 온도가 낮으면 어차피 KM 이쪽일 거고 표면 온도가 낮으면 무슨 색이겠냐? 색깔. 푸른색, 적색 두 중에 적색에 가깝지. 그래서 적색이라고 주로 나온다면 적색. 적색이라고 쓰세요. 그 타원 은하 생각하면 성간물질이 거의 없고 늙은 별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표면 온도가 낮으니까 적색을 띈다 주로. 딱 시키는 것만 공부하면 돼.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타원 은하는 납작한 정도에 따라 이 제로부터 이 7까지 세분되어 있거든. 이 제로는 거의 1이고 이 7은 납작한 애들이야.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읽어보는 정도. 자, 그 다음에 나선 은하. 나선 은하는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핵이 있고 이 나선 모양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옆에 나선 모양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선 모양으로 돼 있다고. 이게 나선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 핵이 있단 말이야. 핵이 이 은하 핵이. 오케이, 이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정상 나선 은하라고 이야기하는데 핵과 나선팔. 오케이, 그리고 옆에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있는 걸 우리가 헤일로라고 그래. 헤일로. 오케이, 핵이니까 뭐 이걸 외울 필요는 없지. 핵. 그 다음에 팔이니까 나선팔. 오케이? 그 다음에 헤일로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야. 알겠어? 그러면 나선 은하는 봐라. 은하 핵과 나선 팔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봐라. 너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너희가 바람개비가 돌아갈 때 밖에 날개가 돌아가지. 힘차게 돌아가잖아. 그게 젊은 별이라고 생각하면 돼. 중간에 껴있는 핵은 늙은 별이야. 만약에 헷갈릴 때는 그렇게 생각하면 힘차게 돌아가는 나선팔이 젊은 별이라고 생각하면 돼. 뭐 그건 내가 너희 외우기 쉽게 이야기한 거고 그냥. 그래서 은하핵과 나선팔로 구성되어 있는데 나선팔에는 자 빨간 거로 밑줄. 나선팔은 뭐라고? 젊은 별. 그러면 젊은 별이니까 성간물질이 많겠지. 오케이? 그럼 중심부 중심부의 은하핵은 중앙부의 팽대부의 분포가 큰 부분인데 그 은하핵은 요게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성간물질이 적고 늙은 별이야. 늙은 별. 자, 나선팔은 성간물질이 많고 젊은 별이고 은하핵에 아까 중간에 많이 모여있는 은하핵은 성간물질이 적고 늙은 별이다. 알겠지? 그거만 기억해주면 돼. 그래서 은하 모양이 아까 요렇게 그냥 나선 모양으로 돼 있으면 정상 나선 은하, 중간에 막대 모양이 돼 있으면 막대 나선 은하라고 이야기한다. 잠깐 여기 봐봐. 내 고등학교 다닐 때 나도 지구학을 선택했었거든. 물리, 지구학 이렇게 선택했었는데 그 지구학에서 이 시험 문제 나왔었거든. 우리 시험에. 다음 중 우리 은하는 해갖고 뭐 1번 정상 나선 은하, 2번 막대 나선 은하, 3번 뭐 타원 은하, 뭐 불규칙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때 답은 정상 나선 은하였어. 근데 지금 틀려. 그게 바뀌었어. 저기 지금 그 망원경이 더 많이 이렇게 발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막대 모양이 있더라고. 우리 은하는 막대 나선 은하야. 알겠어? 그러니까 옛날에 구라로 잘못 배운 거지, 솔직히.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오케이? 그래서 우리 은하는 막대 나선 은하야. 알겠지? 나선 은하 중에, 왜냐면은 그때는 멀리서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돼 있는 줄 알았다. 나중에 보니까 중간에 막대 모양이 있더라고. 지금은 우리는 막대 나선 은하야. 알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 지구학도 나중에 더 발달하면 우리가 배운 게 틀릴 수가 있다고.
오케이? 구라일 수 있단 말이야. 나선팔에는 아까 말했지 성간물질과 젊은 별이 많이 모여있고 중앙팽더브와 헤일로에는 늙은 별이 구상성단을 주로 분포한다. 늙은 별이라고. 늙은 별이면 성간물질이 별로 없겠지? 오케이? 오케이. 구상성단이란 게 뭐냐면 여기 우리 이제 과정에 나오진 않지만 성단에는 두 개가 있거든. 상계성단, 구상성단이란 게 있어. 상계성단은 산자가 흩어질 산자야. 그러니까 그냥 막 흩어져 있는 성단이야. 별들의 집단. 그럼 구상성단은 뭐냐? 구야, 구. 그러니까 은하핵은 동그랗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구상성단이 분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핵과 헤일로에는 성간물질이 적어서 늙은 별이고, 나선팔은 젊은 별이다. 성간물질이 많아서. 그거만 기억해 주면 돼.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나선팔의 감긴 정도에 따라서 내가 하라는 것만 하면 문제는 풀리니까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요런 데 시간 낭비하지 마라. 알겠지? 그래서 뭐 나선팔이 감긴 정도에 따라서 A, B, C로 나뉜다. 그래서 A에서 C로 갈수록 중심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고 나선팔이 느슨한 상태다. 그 다음에 여기 그 B라고 돼 있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니? 막대 모양에 있다는 거랬지. 그치? 요런 표현이다. 뭐 다른 건 없다. 이거 갖고 뭐 시험 문제 내지는 않아. 그냥 읽어보는 정도. 알겠지? 그럼 하나 남았지? 불규칙 은하. 불규칙 은하는 말 그대로 불규칙적인 은하야. 에이? 불규칙적인 은하인데 규칙적인 모양을 보이지 않아서 그냥 불규칙하다고 이야기한 거야. 다른 거 없고. 알겠냐? 자, 여기는 자, 빨간 거로 밑줄 그기 요거지. 물질과 젊은 별로 있다. 성간물질이 가장 많은데요. 성간물질이 가장 많다고. 가장 많을 따자. 가장 많다. 아까 성간물질이 있었던 데가 또 있지. 나선 8에 우리가 이제 나선 은하에 나선 8에 있었지. 그것보다도 불규칙 은하에 더 많아. 알겠어? 가장 젊은 별이야. 알겠습니까? 나이로 얘기하면 가장 젊은 별이고 그 다음에 나선 은하고 그 다음에 타운 은하 이 순으로 가겠지만 우리가 뭐 불규칙 은하에서 타운 은하로 진화한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 거야. 알겠어? 어쨌든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 별로 내용이 어렵지 않지? 자, 그럼 고개 들고 나를 봐라. 타원 은하는 성간물질이 적고 늙은 별이다. 그 다음에 나선 은하는 두 개로 나뉘는데 막대 나선 은하, 정성 나선 은하로 나뉘는데 나선 은하는 중간에 은하 핵이 있고 나선 팔이 있다. 핵은 늙은 별이고 성간물질이 적고 나선 팔은 뭐야? 젊은 별이고 성간물질이 많다. 오케이? 됐지? 뭐 은하 핵과 헤일로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불규칙 은하는 성간물질이 많고 젊은 별이다. 이거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 있어. 오케이? 자, 됐고. 그 다음, 그 불특이 은하로 가보자. 자, 우리가 지금 있잖아. 이 세 가지 은하로 분류했던 게 뭐였니? 나오고 있지? 오케이. 자, 우리가 지금 분류했던 게 뭐였어? 가시광학 영역으로 허블이 분류했던 거지. 타원 은하,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 근데 허블의 분류에 맞지 않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자, 그걸 우리가 통틀어서 특이 은하라고 불러. 특이 은하. 허블의 분류 체계로는 분류되지 어려운 전파 은하, 퀘이사, 셰이퍼트. 요즘 여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오히려 앞에보다. 옛날에는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해도 앞에서 시험 문제가 거의 다 나왔거든. 근데 이제 이쪽에서 더 많이 나와. 왜? 내다 보니까 애들이 다 맞춰버리니까 너무 쉽다고 그러니까 문제를 바꾼 거야. 지금 셰이퍼트까지 나왔거든. 근데 지금 안 나온 건 딱 하나. 충돌 은하만 안 나오는데 충돌 은하 갖고 시험 문제 내기가 좀 힘들어. 근데 알아놓기는 하자. 자, 그래서 허블의 분류 체계로 분류하기 어려운 전파 은하, 퀘이사, 셰이퍼트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은하들은 일반적인 은하에 비해서 빨간 거로 밑줄 전파나 X선 영역에서 강한 에너지를 낸다고. 전파나 X선.
그러니까 전자기파가 많이 나온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 밝기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등 일반 은하원은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진다고.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전파은하, 퀘이사, 세이퍼트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볼게. 전파은하. 보통 은하보다 수백 배 이상의 강한 전파를 낸다고. 전자기파가 많이 나온다는 뜻이야. 요게 관측되는 방향에 따라 중심부가 뚜렷한 전파원으로 보이거나 Z로 연결된 로브가 중심부의 양대. 이런 그림으로 보지 이 내용으로 보지 말고 그림을 보자고. 그림. 자, 전파은하 그림 너희 어디 나와 있냐? 212페이지. 여기 지금 좀 뚜렷하게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잘 봐봐. 여기 중심부가 있고 여기 이렇게 연결된 부분을 Z라고 그래. Z. 그 다음에 여기 동그랗게 돼 있는 여기가 로브라고 그래. Z, 로브. 보이지? 그림에. 오케이. 이게 전파은하야.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이해했다면은 앞에 중심부가 뚜렷한 전파원으로 보이거나 Z로 연결됐고 로브가 있다. 대칭으로 돼 있다. 이게 전파은하인데 자, 전파은하의 Z와 로브의 일부 영역에서 강한 X선이 방출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전파은하라고 하고 중심부가 거대한 질량에 의해서 이렇게 막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블랙홀이 있을 거라고 그냥 우리는 추측할 뿐이야. 알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뭐 블랙홀인지 나발인지 뭐 우리가 알아요 뭐. 블랙홀은 빛까지도 흡수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지. 그치? 그럼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빛을 흡수하니까 시커멓게 보이는 거야, 그냥. 블랙홀 많이 들어봤지, 블랙홀은. 그치? 그럴 거라고 추측하는 거야. 그럼 너희는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잖아. 자잉? 요 그림 갖고 이제 판단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전파은하야. 전파은하. 그런데 이 전파은하는 강한 X선을 가지고 전자기파로 우리가 관측한 거고 그냥 눈으로 보면 이 그림처럼 보인단 말이야. 너희 그 그림 뭐로 보이냐? 그냥 빛이 하나 있는 이런 동그란 것처럼 보이지. 그래서 가시광선 영역으로 본 거야, 이거는. 그럼 가시광선 영역으로는 뭘로 보이냐면은 타원은하처럼 보여. 밑줄 거나?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주로 타원은하처럼 보인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전파은하는 허블의 법칙으로 우리가 이제 할 수 없는데 강한 전자기파를 내는 중심부가 있고 Z 로브로 연결돼 있어. 이거는 전자기파로 관측했을 때 보이는 거고 그냥 눈으로 관측해서 봤을 때는 그냥 타원은하처럼 보여. 알겠습니까? 이 그림 자체가 수능에 나온 그림이야. 오케이? 너희 수능에 나오는 그림이 뭐 다른 게 뼈탕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수능 특강 정도에 나온 그림에서 주로 거의 대부분 나나. 알겠지? 없어. 그거 말고는 별로. 그러니까 그림이 있어야 뭘 하든지 하지. 자, 그 다음에 퀘이사. 퀘이사에 보면 그냥 이 점이 있고 막 그냥 빛이 그냥 반짝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 이게. 너희 그림에 보면. 퀘이사 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수많은 별들이 이루어진 은하지만 너무 멀리 있단 말이야. 엄청 멀리 있어. 멀리 있으니까 적색 편의가 엄청 강하단 말이야. 후퇴 속도가 많아가지고.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냥 너무 멀리 있어 하나의 별처럼 보이는데 자, 내가 밑줄 시커멓게 해놨지? 적색 편의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적색 편의란 말은 붉은색을 띈다는 거지. 그치? 자, 우리가 앞에 단원에서 배웠지? 다가오고 있으면 청색 편의, 멀어지고 있으면 적색 편의라고 배웠던 거 기억나죠? 오케이. 그래서 적색 편의가 크다는 것은 퀘이사가 매우 먼 거리 위치하여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그러니까 퀘이사 그림만 기억해줘. 퀘이사. 알겠어요? 그럼 만약에 파장이 있다. 파장이 이렇게 하다 어떤 부분만 이렇게 툭 올라간다. 긴 파장에서. 이거 퀘이사라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고. 퀘이사. 파장에서.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왔어. 뭐 별거 없어. 자, 그럼 내용은 자, 한번 읽어볼까? 퀘이사. 적색 편의가 크다는 것은 퀘이사가 먼 거리에 위치하여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낸 거고 대부분 퀘이사는 우주 생성 초기에 만들어지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멀리 있는 애는 7억 년이 지났대. 자,
그리고 K사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보통 은하의 수백 배가 되지만 에너지가 방출되는 영역의 크기는 태양계 정도이다. 왜? 워낙 멀기 때문에. 태양계하고 비교할 수 있는 빛이 아니야, 솔직히. 엄청난 빛인데 엄청 멀리 있는 거야. 오케이?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태양계는 우리 앞에서 이렇게 전등으로 비추는데, 여기서 말고, 이제 위에 이제 상공에서 봤을 때 저쪽 막 그냥 쉽게 이제 비교를 할게. 대추동에서 이게 비추는 게 아니라 저기 부산에서 비추는데도 빛이 똑같다. 이 정도로 많이 차이 난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방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K사의 중심에는 질량이 또 매우 큰 얘도 블랙홀이 있을 거라고 추정한다. 아까 그 전파원에서도 이렇게 도니까 블랙홀이 있을 거라고 추정하지. 얘도 블랙홀이 있을 거라고 추정한다. 모르면 다 블랙홀이지 뭐. 오케이? 됐지? 자, 그래서 너희는 이 그림을 기억해. K사 하면 이 그림을 기억하면 돼. K사. 매우 큰 적색 편이. 이제 시험 문제 풀다 보면 뭔 말인지 알죠? 세이퍼트. 일반적인 은하에 비해서 핵이 매우 크다. 아까 했잖아. 우리가 이 나선 은하, 이런 식으로 바람개비 모양으로 이렇게 됐다고 그랬잖아. 나선 은하. 근데 세이퍼트 은하는 뭐냐면 일반적인 은하에 비해서 핵이 매우 크다. 핵이 그냥 엄청 크단 말이야. 이 그림. 너희 이 그림 봐봐. 그림을 눈에 익히면 되는 거니까. 저 213페이지 그림 봐봐. 나선 은하 같이 생겼는데 중간에 핵이 엄청 크죠? 맞지? 오케이? 이게 세이퍼트 은하야. 나선 은하의 형태로 관측된다고. 전체 나선 중 2%가 나선 은하 중에 아까 가시광선 영역으로 봤을 때 나선 은하 중에 2%만 세이퍼트 은하인데 어디 보면은 이 부분에 굉장히 큰 파장이 올라가고 있지. 여기가 아마 핵일 거야, 핵. 오케이? 뭐 그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면서 가면 되니까 내용은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금방 넘어갈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다음에 충돌은하. 태양계도 우리 은하에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은하가 아까 무슨 구조라고 그랬어? 막대 나선 은하 구조라고 그랬지. 그치? 우리 은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은하가 안드로메드 은하야. 발음이. 옛날에 내 어릴 때는 뭐 은하철도 999 해가지고 안드로메드 메다 거기에서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너희가 아마 가장 많이 들어봤을 거야. 안드로메다. 우주 무리를 지어 분포하는 은하 중 서로 가까이 있는 은하끼리 서로 인력에서 끌어당긴다고. 그래서 충돌하게 된다. 213페이지 밑에 그림 보이지? 이 그림인데, 오케이? 보이지? 그래서 서로 은하 두 개가 지금 충돌한다고. 은하 두 개가 충돌할 때는 거대한 분자원이 충돌하게 되어 격렬하게 발생하면 기체가 또 압력돼서 별이 또 탄생하기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충돌해가지고 없어지기도 하고 고르면서 또 탄생하기도 한다고. 그런 모양이 돼 있다.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는 안드로메다 은하이다. 오케이? 되겠지? 이 내용이면 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 봐봐. 214페이지. 자, 이거 갖고 정리를 좀 해보자. 자, 우리가 은하의 분류상 세 은하로 했다. 무슨 허블이 분류한 거는 무슨 가시광선 영역에서 분류했다고 그랬지? 자, 너희 책을 보면서 봐봐. 그림이 지금 이제 빔이라 잘 안 보이는데 A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 불규칙 은하지. B 그림은 뭐야? B 그림은 나선 은하네. C 그림은 뭐냐? 타원 은하지. 그래서 불규칙 은하 그림을 나선 은하, 타원 은하. 그러면은 타원 은하는 내가 아까 가르쳐줬지? 늙은 별이라고 그랬고 성건물질이 적다. 이까지 가르쳐줬지? 그리고 너희가 여기서 뭘 하나 표시해 주냐면 M에 동그라미 쳐. M에 동그라미 쳐. 빨리 M에 동그라미 쳐. 뭐라고 많이 나오냐면 표면 온도가 M이라고. M. 야, O, B, A, F, G, K, M이라고 외웠지. M은 표면 온도가 낮은 거지.
그래서 이 타원을 나갖고 무슨 이야기를 자꾸 하냐면은 A0보다 높냐 낮냐를 물어봐. A0가 표면 온도가 얼마라고 내가 가르쳐줬어. 10,000K라고 그랬지, 10,000K. 근데 M은 표면 온도가 되게 낮은 거지.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었냐면 타원 은하는 A0보다 표면 온도가 낮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그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M에 동그라미를 치란 말이야. 됐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나선 은하 보세요. 나선 은하. 나선 은하에 보면 중앙 팽대부와 헤일로 아까 중앙 핵에 있고 헤일로 그 부분이 있다고 그랬지. 그 부분은 늙은 별이야. 그럼 성간물질이 적다고. 됐어? 그러면 나선 8은 아까 젊은 별이고 성간물질이 많다고 그랬지. 그치? 나선은 우리 은하도 나선 은하지. 무슨 은하라고? 막대 나선 은하라고. 안드로메다 은하도 마찬가지야. 나선 은하야. 서로 지금 충돌하려고 하고 있지? 너무 걱정하지 마라. 4학년 뒤에 충돌한다는데 뭐 4학년 살래? 충돌할지 않을지도 모른다.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해서. 지금 당장 최근에 태양계 그 소행성인지 뭐 하나가 지금 지나가고 있어서 뭐 충돌을 하니 많이 뭐 그게 확률이 뭐 몇억 분의 1이라는데 그 정도 가지고도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뭐 이 두 개의 은하가 충돌하면 우리는 뭐 거의 없다고 봐야지. 그치? 태양도 어차피 충돌 안 해도 태양이 너희가 배웠잖아. 태양이 지금 나이가 많아지면은 결국은 질량과 강도가 많아져서 겉에 생명 가능지대가 멀어진다는 거 배웠잖아. 어차피 멸망하는 건데. 그치? 걱정할 필요 없는 게 그게 뭐 몇십만 년, 뭐 몇억 년 뭐 이렇게 되니까 우리하고 관련은 없는 거지. 그치? 우리가 뭐 너희가 지금 이제 20살, 19살이라 가정하면은 20살로 가정했을 때도 80년을 더 살아봐야 그 뭐 몇만 년하고 관계없지. 나는 뭐 더 관계없고. 그치? 그 다음에 불규칙 은하는 젊은 별이고 성간물질이 많다고 그랬지. 오케이? 자, 이거 별표 쳐놔, 이 박스. 나중에 공부할 때 이걸로 정리를 하면 되겠네. 자, 그럼 문제를 바로 가자. 다른 단원에 비해서 되게 쉽죠. 한 문제 나옵니다, 여기도. 한 문제 나오기는. 자, 봅니다. 그림 가와 나는 어느 은하를 각각 가시광선과 전파로 관측한 거다. 어떤 은하면 똑같은 은하지. 야, 가시광선으로 보니까 타원 은하고, 그 다음에 전파로 보니까 중심부가 있고 Z 로브가 있는 이게 무슨 은하냐 이거? 전파 은하지, 전파 은하. 그치? 2023년 수능에 나왔던 문제. 전파 은하를 그림을 그려놨네. 전파 은하. 그런데 모양은 타원 은하처럼 생겼지. 가시광선. 내가 분명히 너희 가르칠 때 그렇게 이야기했었지. 가시광선 용량으로는 타원 은하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기억, 나선팔을 갖고 있다. 택도 없는 소리지. 그치? 타원 은하가 동그랗게 생겼는데 무슨 나선팔이 있어. 그쵸? 그 다음에 대부분의 별들은 분광형이 A0. 야, 가시광선으로 보면 무슨 은하처럼 보인다고? 타원 은하처럼 보인다고. 타원 은하처럼 보이면 분광형이 뭐야? M이잖아, M. 그럼 A0보다 표면 온도가 낮다. 맞냐, 틀리냐? 맞는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디귿. 기억이 뭐야, 지금? Z지, Z. 그치? 자, 아직 안 배웠지만 오늘 배웁니다. 암흑물질, 암흑의 에너지, 보통물질을 오늘 배울 텐데, 기억은 암흑물질이 분출되는 모습이다. 자, 암흑물질의 밑에 뭐라고 하나 쓰냐면요. 전자기파로 관측이 안 된다. 암흑물질은 전자기파로 관측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지금 Z인데 Z가 암흑물질이 분출되는 무슨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는 소리야. 알겠지? 오늘 배우겠지만 암흑물질이란 게 뭐냐면은 너희 봐봐. 지구에서 만약에 화성을 갈 때 중간에 비어있는 공간 있지. 만약에 그 우주선이 간다고 그러면 그 시커멓게 돼서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지. 그게 암흑물질이야. 알겠어? 그럼 물어볼게. 너희 원자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돼 있다는 건 아마 기본적으로 화학에서 배웠을 거 아니야.
그럼 양성자는 암흑물질이냐 아니냐? 암흑물질은 눈으로 안 보이는 거야. 양성자, 전자, 준자는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잖아. 그치?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은 전부 나중에 보통 물질에 들어가. 나중에 가면. 그것만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 자, 2번으로 가. 가와 나는 가시광선으로 관측한 어느 타원으로와 불규칙은하다. 야, 첫 번째 그림 뭐야 이거? 불규칙은하고. 이게 타원은하죠. 타원은하.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가는 불규칙은하다. 맞고. 나를 구성하는 별들은 푸른 별이 붉은 별보다 많다. 야, 이거 타원은하지? 타원은하는 내가 늙은 별이라서 젊은 별이라서. 늙은 별. 늙은 별이면 뭐야? 푸른색이 많아? 적색이 많아? 적색이 많은 거지. 틀렸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은하를 구성하는 별들의 평균 나이는 가가 나보다 적다. 가가 불규칙은 하니까 젊은 별이니까 적은 거 맞죠? 오케이. 뭐 어렵지 않잖아. 그치? 3번으로 바로 갈게. 그러니까 공부는 나오는 걸 공부해야지 나오지 않는 거 이상한 거 공부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치? 자, 이거 정상 나선 은하 그림이지. 자, 뭐 그림이 조금 이제 빔을 비춰서 그렇긴 한데 나중에 내가 잘 보이게 할게. 자, 외부 은하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은하의 중심부와 나선팔이다. 여기가 중심부고 A가. 그 다음에 B는 나선팔이네. 중심부, 나선팔, B. 자, 이거 무슨 은하입니까? 정상 나선 은하지. 중간에 막대 모양이 없잖아. 됐어요? B에는 성간물질이 존재하는데 B가 뭐야? 나선팔이라고 그랬잖아. 금방 그림에도 나선팔이잖아. 나선팔은 성간물질이 있죠? 오케이, 틀렸죠? 붉은 별의 비율은 A는 늙은 별이고 B는 젊은 별이니까 A가 더 많겠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그치? 바로 가자. 4번. 이게 다 평가가 나왔던 문제야. 가나다는 타원은하, 나선은하, 불규칙은하.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요게 집중돼서 나왔었는데 뒤에 가보면은 이제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다른 문제로 이제 바뀌고 있는 거야. 자, 이거 타원은하 맞지? 자, 이거 뭐야? 불규칙은하지? 이게 나선은하지? 그치? 가자. 가는 타원은하다 맞고. 은하를 구성하는 별의 평균 나이는 가가 나보다 적다. 가가 나보다 적다. 맞네. 그쵸? 가가 지금 타원은하지. 은하를 구성하는 별의 평균은 가가 가장 많은 거니까 가가 나보다 적다가 아니라 많다 해야 되겠네. 내가 말을 거꾸로 했네. 가는 다로 지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내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런 식으로 배웠는데 그거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가가 가장 늙은 별인데 어떻게 늙은 사람이 젊은 별로 가나?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치? 그 다음에 5번. 자, 정상 나선은하와 타원은하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이게 정상 나선은하지. 이게 타원은하고. 오케이? 자, 별의 평균 나이는 가가 나보다 많다가 아니라 적지. 그치? 젊은 별이 많으니까. 주계열성의 평균 질량은 가가 나보다 크다. 자잉. 주계열성은 잘 들어. 주계열성의 평균 질량을 말했지.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주계열성 이렇게 나타냈을 때 여기가 뭐가 큰 거니? 질량, 광도, 반지름, 표면온도 이렇게 큰 거지. 그럼 하나 물어보자. 얘하고 얘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젊은 별이니? 상대적으로는? 가가 젊은 별이지. 가가 젊은 별이라는 말은 푸른색을 띠겠지. 푸른색을 띈다는 말은 여기 아니야. 우리가 분광형이. 그럼 질량 광도가 여기가 큰 거야. 맞지? 그래서 주계열성의 평균 질량은 가가 나보다 크다.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알아듣겠냐? 나 지금 타원은하 또 나왔네. 평균 온도는 분광형이 A0인 별보다 낮겠지? A0가 만 K라고 그랬잖아, 내가. 그쵸? 오케이. 됐어. 자, 그 다음 6번.
이건 이제 2024년 수능에 나왔던 문제거든. 허블의 은하 분류 기준과 이에 따라서 분류한 은하의 종류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는 각각 막다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 타원 은하 중에 하나다. 8번으로 나왔던 문제인데 한번 보자. 나선 팔이 있는가? 이게 뭐라? 같이. 나선 팔이 있는가? 나선 팔이 있다. 나선 팔이 있다는 거는 나선 은하라는 뜻이지. 그럼 얘가 막대 나선 은하입니다. 막대 나선. 편평도에 따라 분포, 편평도가 뭐냐면 납작한 정도야. 알겠어? 편평도가 0이면 원이고 편평도가 1이면 그게 뭐냐면 평면이야. 그래서 아까 0에서 7까지 뭐 이런 식으로 나타냈지. 0일 때가 편평도 0일 때가 뭐라고? 원이라고 원. 그러니까 편평도에 따라 세분하는 건 뭐야? 타원이야 타원. 타원 하나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타원 하나지. 뭐 이것저것 다 없는 건 불규칙을 하겠네. 그러면은 여기서 봐봐. 분류 기준의 기억 같은 경우에는 가하고나 막대 나선을 하고 타원을 하나 있는데 불규칙은 하나만 없다. 그러면 뭐 규칙적인가 뭐 이런 걸 따지면 안 되겠나? 규칙적인가 뭐 분류 기준이 뭐 이런 걸로 따져버리면 되겠네. 자, 그럼 기억 중심부에 막대 구조가 있는가? 그걸 갖고 따진 건 아니죠. 오케이, 기억이 틀렸고. 주계열성의 평균 강도는 가가 나보다 크다. 또 나왔네. 가는 나선 은하지. 젊은 별이 많지. 젊은 별이 많다는 말은 표면 한도가 높고 질량 강도가 큰 거니까 지금 주계열성의 평균 강도는 가가 더 크겠지. 푸른색을 띠고 젊은 별이니까. 됐죠? 은하의 질량에 따른 성간물질의 비. 성간물질의 비는 나가 다보다 성간물질이 가장 많은 게 뭐야? 불규칙은 하잖아. 그치? 가장 많은 건 불규칙이다. 알겠어? 성간물질이 있는 건 얘하고 얘지. 얘는 어디 있니? 나선 8에 있지. 얘는 전체적으로 많아. 그럼 나는 지금 타원은하는 성간물질이 거의 없지?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없다고. 나가 다에 비해서 성간물질 질량비는 적다 이렇게 써야지. 되겠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7번으로 갑니다. 자, 7번. 그림가는 어떤 은하의 모습을 나는 이 은하에서 관측된 수소 방출선 A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수소 방출선 뭐 760 정도에 나오고 있네. 760 정도. 기준 파장은 653.3이다. 요렇게 돼 있다. 자, 이 그림 뭐 같냐?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봤던 그림이지. 퀘이사지, 퀘이사. 그치? 퀘이사. 퀘이사 그림을 나타낸 건데 단위 시간 동안 방출되는 에너지 양은 우리 은하보다 많겠지. 내가 말했지. 태양계 뭐 우리 은하 얘들보다 얘가 훨씬 더 센 거라고. 그쵸? 기억 틀렸고. 중심부에는 거대한 블랙홀이 존재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지. 퀘이사. 그럼 디귿. 우리 은하까지의 거리는 요거는 내가 저번 시간에 너희한테 이거 가르쳐 줬기. V라는 게 시선 속도, 후퇴 속도 뭐 이렇게 이야기했지. 자, 남다 제로분의 델타 남다 곱하기 C 이런 계산을 했던 게 기억이 날 거다 아마. 근데 이거는 지금 V 꼴 HR 뒤에 단어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배운 다음에 돌아와서 풀어줄게. 알겠습니까? 오케이. 놔두시고 디귿 체크해놔. 안 풀었다 디귿. 두 문제 더 풀고 오실 테니까 조금만 힘내봐. 그리고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 지금. 작년 9월에 나왔던 문제고 요건 작년 6월에 나왔던 문제거든. 자, 그림 봐봐. 그림은 은하 A와 A와 B가 탄생한 B는 어디 갔냐? B가 탄생한 후로부터 연간 생성된 별의 총 질량을 나타낸 것이고 A와 B는 나선 은하와 타원 은하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봐라. 하나만 물어볼게. 애들이 계속 만약에 사람을 생각했을 때 애들이 계속 태어난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나이가 젊지. 맞지? 근데 옛날에 한
100년 전에 한번, 50년 전에 한번 태어나고 나서 애들이 거의 안 태어난다. 그럼 전반적으로 나이는 늙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봐봐. 초반에 이렇게 탁 태어나고 거의 안 태어나는 이게 뭐야? 은하로 이야기하면 타원은하야, 타원은하. 알겠습니까? 타원은하.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태어나고 있다. 이게 나선은하야. 여기 최고로 이야기하면. 알겠습니까? 조금 그림을 바꿨죠. 오케이? 평가원이 계속 이렇게 문제 그림을 만들고 있습니다. B는 나선은하다. 맞지? T2일 때는 어디냐? 여기가 T2일 때지. T2일 때 은하를 구성하는 별의 평균 나이는 누가 적니? B가 적지. B가 젊은 별이니까 틀렸지. A에서 태양보다 질량이 큰 주결성의 개수는 T1하고 T2를 봤을 때 A를 물어봤다. A는 타원은하인데 초반에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안 생겼지. 그럼 초반에 많이 생겼을 때는 광도나 질량과 강도가 큰 놈이 많이 있었겠지. 그러면 T1일 때 처음 생길 때 더 많았겠지. 오케이? 그런 내용입니다. T1일 때가 T2일보다 적다가 아니라 많다 이렇게 하지. 많다.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한 문제 하고 이제 좀 쉬었다 합시다. 자, 이게 올해 수능에 나온 문제입니다. 2025년 수능 5번. 5번이니까 뭐 그렇게 어렵게 나온 문제는 아니죠. 자, 가와 나는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것이고, 가와 나는 세이퍼트하고 타원은하 중 하나지. 너희 아까 했잖아. 7번 문제가 세이퍼트, 그러니까 내가 말했지. 7번 문제가 K사가 나왔잖아. K사, 세이퍼트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 앞에 쭉 문제를 보니까 타원은하, 나선은하, 불규칙은하고 계속 나오다가 최근에 이제 문제 형태가 좀 바뀌고 있는 거야. 보이지? 그러면 수능에 나왔던 거야. 자, 복사 에너지의 상대적 크기, 파장이, 짧았다가 파장이 이제 길게 이렇게 나오고 있네. 자, 그 다음에 이건 어느 순간에만 이렇게 툭 올라가고 있지. 오케이? 세이퍼트가 무슨 은하라고 그랬습니까? 나선은하라고 했지, 나선은하. 나선은하면은, 봐봐. 물론 이게 핵이 있고, 나선 모양이 이렇게 있을 거라고. 그럼 어디 빛이 관측되는 애들이 어디 군데군데 생긴단 말이야, 얘는. 근데 타원은하 같은 경우에는 중심에, 타원은하는 처음에 별이 많이 생겼다가 아까 그림에 보니까 조금밖에 안 생기지. 처음에 별이 많이 생겼다는 건, 별이 처음에 생길 때는 에너지가 세고 젊은 별이지. 에너지가 세면 파장은 어떻게 되나? 짧지. 그래서 이 그림 봐봐. 처음에 파장이 짧았다가 파장이 길지. 맞지? 이게 타원은하야. 타원은하 그림이야, 이게. 그 다음에 세이퍼트는 딱 거기만 딱 이렇게 나오는 이게 세이퍼트 그림이야. 세이퍼트 그림이야. 오케이? 올해 수능에 나왔던 문제. 가는 세이퍼트 은하다. 틀렸고, 나의 스펙트럼에는 스펙트럼에 방출선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은하를 구성하는 주계열성의 평균 표면 온도는 가가 우리 은하보다 낮다. 우리 은하는 뭔데? 아까 뭐라 그랬어? 우리 은하? 나선은하 아니야. 우리 막대 나선은하. 가는 타원은하지. 타원은하가 나선은하보다 표면 온도가 낮은 건 맞는 말이지. 되겠니?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